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main gateway to Korea, never sleeps. Upon opening in 2001, it has undergone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and it has become the #1 airport in the world in the areas of air operation, services, and logistic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differentiated itself from other airports with its top facilities and daily cultural performances.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In October 2014, Park Wan-soo was appointed as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fter serving the public as the mayor of Changwon for a decade, he is now overseeing the operation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gateway to Korea. 여러 차례 도전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편안한 직업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 여생을 갈 수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에 도전한 것, 이게 아마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n order to ensure user satisfaction and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emerge as the hub airport of Northeast Asia, he is planning to implement major projects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to a whole new level. 인천공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주춧돌을 하나 낳는다는 기분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Meet Park Wan-soo,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hear about his vision and strategy for the world-class airport. Here on The Interview. 여기가 우리 인천공항의 가장 그 터미널의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인천공항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런 한국적인 문화의 공간이 있을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공항에 오시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국적인 이미지의 건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외국 분들도 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천공항이 네. 이 형상으로 보면은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배 형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현대적인 아름다움, 또 우리 이 한국의 전통적인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네. 그런 형태로 우리 터미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네. 저는 이런 뷰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예. 구조가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화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이제 한국적으로 이렇게 뭔가 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 중앙센터에다가 네네.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문화의 거리, 우리 전통 문화를 많이 전시해 놨는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이런 기와장이라든지 나무의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나무 선별도 특별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이걸 꾸밀 때 네. 우리 한국 전통적인 가옥이 보면은 네. 이 기둥의 어떤 직선과 네. 기와의 이렇게 곡선 이걸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켰는데 네. 또 우리 한국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이 터미널 가장 중심 센터에 네. 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예. 정말
전통적인 것과 모던적인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면서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묵화도 나고요. 예. 심지어 이렇게 밟으면 예. 이렇게 자국이 나요. 자동적으로. 굉장히 네, 하이테크놀로지와 전통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 전통적인 이 아름다움을 현대 이제 이 디지털 기술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 여객들 또 환승객들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죠. 네,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설명이 되니까 예. 정말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공항터미널에 보면은 이제 전통문화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있고, 네네. 이렇게 이제 공예품과 과거의 이렇게 전통 품들을 상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우리 네. 여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럼 원래 예. 그쪽으로 이동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네, 사장님. 지금 여기는 공항 하면 생각나는 그곳, 면세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 우리 인천공항이 면세점도 세계 최고 1위입니다. 네. 그 스마트 공항이죠. 그 마케팅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잘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상업에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이 임대 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총 수익의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 인천공항이 얻는 수익 중에 약 67%를 이렇게 상업시설에 얻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비중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를 이제 또 외국에서 벤치마킹도 한다면서요. 외국 공항이 이걸 많이 배워가가지고 네. 이때까지는 그 상업시설 많이 안 꾸몄는데 지금은 세계 각 공항들이 아주 많이 꾸미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 한국전통문화센터인데요. 네. 이 지점이 이제 우리 인천공항으로 봐서 가장 중심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외국 여객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죠.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직접 이렇게 이제 공연도 하고 우리 전통 악기로서 또 여객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만드는데 지금 이게 그 한국의 전통 단청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처마에 붙이는 그 문양인가요? 예, 치마에 위에 이제 칼라로 이렇게 네네. 한국 전통적인 이제 그 단청이고요. 네. 이게 다 지금 무료 체험 공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할 수 있고 네. 이 위에도 이제 뭐 탁본이라든지 또 붓글씨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예, 외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장신구들이 이 이렇게 보이고. 공예품도 네. 직접 이렇게 전시도 하고 네. 또 여객들이 이렇게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네네. 홍보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왕가의 산책이라 해가지고 그 하루에 3번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 영조, 정조 시대의 그 왕이 네. 그 왕비왕, 네. 또 왕세자, 세자빈 그리고 이제 시종 무관을 데리고 네.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네. 아주 인기가 있고 네. 또 직접 이렇게 관광객 여객들이 이런 옷을 입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아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주님이시고 예. 왕세자. 이제 왕세자고 네. 맨 앞에 이제 왕이죠. 왕비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네. 마치 경복궁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 시작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래 경복궁에서 이렇게 왕가의 산책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이걸 우리 인천공항에서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루에 3번 공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한국의 전통 이제 복식 이런 것이 좀 아마 외국인들에게는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네. The king, the queen, the
Prince, the Crown Princess, and the Princess. 사장님, 예. 네, 저희가 아까 공항을 쭉 둘러보고 좀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이렇게 인천공항을 둘러보면서 제가 수도 없이 인천공항을 들락날락 했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오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곳은 굉장히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데요. 여기는 예. 어딘가요? 여기는 교통센터죠. 네. 터미널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지만 이제 모든 대중교통 수단들이 뭐 철도라든지 버스가 전부 이 교통센터에서 이제 스탑하게 되고 여기 손님들이 내려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교통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인천공항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철골 구조의 건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예, 우리 인천공항 전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다 위에 배가 떠가는 형상인데 네. 이 안에 내부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여객들이 아주 시원하게 편안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기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트라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통센터는 우리 인천공항의 하나의 심볼입니다. 네.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천공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보면 이 교통센터가 주로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찍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아주 경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그 ASQ, ACI라고 세계 국제항공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SQ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 ASQ 평가에서 우리 인천공항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와우. 정말 이게 보통 뭐 너무 인천공항이 계속 매년 1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곤을 못 느끼는데요. 이 ASQ 평가는 아주 많은 지표를 가지고 약 세계 55만 명의 여행객들에게 1대1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그 직접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세계 약 1,800개 공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1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계 공항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천공항이 아주 굉장히 평가해서 1위로 해도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외국 공항들이 많이 노력해서 아. 거의 차별화 되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ACI 이 상이 ACI, 예. 그 항공계의 거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 그 권위 있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 ACI는 세계 그 공항협의회가 하는 그야말로 뭐 세계 그 공항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트래블러지에서 평가하는 세계 최고 공항상을 거기도 10년 연속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계 한성 공항상도 저희들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가지 상보다도 ACI가 평가하는 ASQ는 그야말로 우리 ACI라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어떤 유엔이라는 조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ACI입니다. 공항 간의 역할을. 네네. 그 ACI가 평가하는 ASQ라는 시상제도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항평가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그래도 이것만은 인천공항이 최고다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입출국 절차가 네.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쉽게 이렇게 입출국 절차를 밟는데 ACI가 세계 공항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출국이 60분, 네. 입국이 43분 안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공항은 출국이 38분,
입국이 23분 만에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기준보다 훨씬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공항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세계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이 평가를 했는데 5년 연속 인천공항이 가장 안전한 공항이다. 자기들이 그 이착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전한 공항이고, 네. 그 수화물 처리 시스템입니다. 뭐 이 저희들 BHS라고 하는데 이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미 이 탑승동에 우리 외국의 여객들이 내려가지고 뭐 입국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수화물을 찾기 위해서 와 보면 이미 수화물이 도착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다른 공항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맞아요. 한참 기다려야 수화물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화물이 먼저 와 있죠. 네. 이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우리 인천공항의 아주 큰 자랑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인천공항이 정말 그런 거는 신속하게 되어 있는데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출입국 수속이라든지 탑승 수속이 굉장히 빠른데 최근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환승 구역에서 탑승권 바꿔치기 일이 한 번 있었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출국을 할 때 그 에어사이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안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출국 심사 마치고 나가서 이분들이 이제 그 탑승권을 바꾸치기 했는데 최종적으로 항공사 게이트 입구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체크가 안 되어 바로 나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보안 검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정확하게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항공사하고 우리 보안 검색을 그러니까 체크인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 보안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출입국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이 세 개 기관이 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탑승권을 누가 발급을 받았는지, 또 그 여권과 신분을 탑승권과 같이 동시에 확인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그동안에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빠르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어느 절차에서든지 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잘 걸러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런 보안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인천공항만의 그 스피드는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보안 검색이 뭐 이렇게 음하게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More than 130,000 travelers on average pass through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a daily basis. And safety and security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raining is provided for various emergency scenarios, including adverse weather conditions, fire, and terrorism. And the airport premises are monitored around the clock by the Airport Operations Center personnel. 24시간 모니터링하여 항공기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전 직원 비상 소집, 사고 현장 지원 등 조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earned an excellent reputation for its swift entry and departure procedures. One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is the cutting-edge baggage handling system involving automatic transport and separation of the checked baggage. This conveyor belt boasts a total length of 88 kilometers and moves at a speed of 7 meters per second. It has a handling capacity of 56,000 baggage per hour, and its level of accuracy is 21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그 스키폴 공항의 그 BHS 그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저희 공항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실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또 현장에 이제 구석구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킹을 이제 하고 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네버 스탑 제로 디펙트라고 하는 슬로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인상 깊게 그 보고 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To ensure speedy check-ins and safe boarding, an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was implemented in June 2008. After a simple and easy registration process, domestic and foreign passengers can use the airport in a more convenient manner. 과거 이용했을 때보다는 따로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줄고 번거로움 없이 전산상으로 이동하게 돼서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differentiated itself from other airports around the world with not only its top facilities, but also its excellent services. There are even free experience programs allowing foreigners to take a glimpse into Korean culture. 체험하신 분들 모두 세계 어느 나라의 공항에서도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날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이런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며 많이 칭찬들 하고 가십니다. The various events and program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elp foreigners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unique beauty of Korea. 那你现在穿了这个韩服，你感觉韩服怎么样？很好的，这是我第一次穿的，是以前没穿过韩服吗？没穿过的，好像做了皇帝一样的，这感觉是很好的。In addition to the experience programs, travelers can enjoy various other cultural performances and performing arts throughout the airport. Listen to it 2 times, and it's really very lovely voices and very varied the performance. So I liked it very much. And it's something that we're not used to seeing in any international airport. Because to have some entertainment was really good. And different. Yeah, different from other airports. Other airports don't do this. Yeah, right. There are many unique and memorable experiences to be had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is leading the global airport sector with its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exceptional services.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꼭 한 6개월 정도. 그러면은 아직도 조금 적은 단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취임 그 임명을 받으셨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을까요? 좋았어, 잘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좀 부담을 느끼셨나요? 사실 제가 공항 업무는 처음 맡았기 때문에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좀 이렇게 책임감도 컸지만은 과연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우리 국민들이 또 외국 그 여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천공항공사의 이 임직원들이라든지 공항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대가 없이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6개월이면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6개월 동안 쭉 사장직으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인천공항공사에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CEO 자리가 좀 비어 있고 또 우리 인천공항공사 특히 인천공항이 아주 그 급성장을 개항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1등 공항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그 상승세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도약을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 공항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가 처음 오자마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공항 가족을 한 마음으로 묶는 역할 이런데 6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은 개선하고 싶다 하셨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인천공항이 지난해에 국제 여객 그렇게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그 여객 수가 4,500만을 넘었었습니다. 우리 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4,4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연말에 우리 1터미널의 수용 한계를 넘었었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하고 또 너무 번잡하다, 혼잡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가장 그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제는 첫째는 우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본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느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인천공항을 정부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네. 허브공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국의 어떤 그 외국 수요뿐만, 국제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요도 끌어와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공항을 허브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객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인천공항이 개항을 해서 환승객이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해에 환승객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외국인 환승객을 저희 인천국제공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공항만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이 1터미널이 지금 이미 그 수용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2터미널 3단계 사업을 이미 착공해가지고 한 2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 연도가 2017년 9월인데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2018년 2월 개최되기 전에 완공을 시켜야 외국 손님들을 모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공기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5조 원 가까이 투자되는 거대한 공사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 또 품질 관리 문제, 또 17년 9월까지 완공시켜야 되는 공기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 터미널이 1,8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4,400만 하고 6,4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마 우리 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 좀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인천공항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이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라고 하나요? 조금 썰렁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에어시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골프장 이런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그 이번에 또 2017년 목표로 1단계 그 복합 리조트 사업인 그 파라다이스 시티 이것이 이제 착공이 됐죠. 저기 빨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아래쪽에 있는 빨간 부분. 저게 이제 파라다이스 세가사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게 왼쪽에 위에 파랗게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육지 면적이 97만 평이고 이 수변 공간이 45만 평입니다. 저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공연장, 한류 문화를 인천공항 주변에서 이렇게 공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레저 시티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한 공모 방식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안 가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 저 내부에 조직을 이렇게 화합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환승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지금 환승객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지금 그 우리 3단계 사업
저게 아주 너무 거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걸 공기 안에 안전하게 또 높은 품질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주말에도 이제 기빈들이 입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 나와야죠. 밤중에도 나옵니다. 피곤할 때는 공항에 오면은 터미널에 오면은 이 여행객들이 다 설레임으로 인천공항을 찾기 때문에 그분들 표정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달아나요. 예. 그 인천공항 사장직으로 오시기 이전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밖에서 보이는 것과 안에서 예. 보이는 것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고객으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건 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터미널하고 활주로만 보이는데 네. 여기 이제 공항공사를 맡고 나서 와서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천공항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급유 시설, 비행기에 이렇게 기름을 지원해주는 시설,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시설, 그리고 각종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 레이더라든지 각종 통신 장비들, 이런 아주 복잡한 시설과 장비들이 또 그런 시스템들이 아주 밀집돼서 이 인천공항을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사실 인천공항이 1992년에 서해바다의 한가운데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었을 때 예. 국민들 모두가 좀 어안이 벙벙했어서 이게 예. 가능한가 싶어서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거라고 기대를 한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 예. 때는 뭐 벤치마킹 배우러 가도 뭐 거부도 당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 92년도에 저희들이 영종도, 용료도 이 바다 가운데를 메워서 이렇게 공항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국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그렇죠. 또 개항할 때까지만 해도 2001년도 개항을 했는데 네. 뭐 언론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네. 그 개항하기 전에 그 저희들이 영국 히드로 공항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는데 거절당하고 벤치마킹도 못했죠. 둘러보지도 견학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2008년도 이제 히드로 공항에서 제5 터미널을 만들 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때는 우리 인천공항에 배우러 벤치마킹하러 왔었죠. 참 사람 일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이렇게 역으로 그분들이 인천공항을 배우러 온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러운데요. 히드로 공항에서 벤치마킹 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 7,000명이 이 인천공항의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네. 외국의 공항 관계자, 뭐 공항 관련 기관 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녀갔는데요. 뭐 최근에 온 분은 이 미국의 LA 공항의 관계자도 다녀갔고, 네. 특히 또 뭐 이 아시아권의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은 뭐 자주 다녀갑니다. 네, 총 벤치마킹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뭐 7,000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뭐 모르는 사이에 네. 뭐 최근에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하네다 공항이라든지 네. 북경,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공항 관계자들도 다녀가고요. 지금은 서비스, 시설, 뭐 이렇게 운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그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와서 제일 배워가고 싶은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죠. 네. 편리한 서비스. 어떻게 이렇게 입출국 절차를 신속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IT 기술이 앞서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우리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어떤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출국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상업 서비스. 인천공항이 이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또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면세점 운영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많이 배워가고 네. 특히 인천공항은 그런 문화 쪽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는데 또 일반 승객들이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그 우리 바로 교통센터 옆에 있는 그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만 이 저 영화관이 있습니다. 아, 네. CGV 영화관이 있고, 와우. 영화관 바로 앞에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공간도 있고요. 와우. 또 스파도 있습니다. 네. 스파도 있고 또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저렇게 네. 이 어린이 놀이 공간도 있고요. 네네. 또 마사지 룸도 있고요. 네. 또 라운지도 있고 네.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예. 들었어요. 아, 샤워도 좋겠네요. 할 수 예. 있는 공간도 있고 그야말로 인터넷 공간도 있고 네네네. 인터넷을 바로 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네. 우리 공항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고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 좀 안타깝고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네. 예. 정말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참 인천공항이 음으로 양으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천공항의 이 수익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들이 그 1차적으로 우리 인천공항공사 자체 매출액은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되고 이 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 창출 그러니까 공항 종사자만 약 4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조 6천억의 매출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공항 종사자 4만 명이 내는 이 부차적인 그 부수적인 경제 효과까지 합하면 약 25조 원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터미널까지 완공하게 되면은 약 그 10년 동안 한 30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박완주 사장님의 예전 인터뷰를 좀 보았습니다. 근데 네. 몇 차례 좀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어린 시절을 겪으셨나요? 제가 어린 시절이 뭐 60년대, 70년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는 우리 모든 국민이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다 정말 자원과 자본과 기술과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들은 다 아마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 네. 그때는 힘들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좀 어렵게 공부를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바로 대학을 안 가셨어요. 예, 제가 집안이 이제 뭐 가난한 농촌이니까 중학교 갈 입장도 아니었죠. 그래서 남보다 한 2달 늦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뭐 아예 고등학교도 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취직이 잘 된다 해가지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죠. 네. 그래서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그때 막 방송통신대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회사 다니면서 졸업하고 제가 대학에 3학년에 이제 회사 5년을 다니고 나서 이제 퇴직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서 3학년 등록금을 내고 대학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참 어렵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굳건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유학생활 좀 장학금은 받으면서 빠듯하게 해서 네. 더 성공에 대한 열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학 시절 박완주 사장님의 꿈 아니면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뭐 요즘 젊은이들 특히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편안한 삶, 또 남이 가는 가지 않은 길도 한번 가보고, 그렇죠. 또 젊었을 때 실패도 한번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모험도 해보는 그런 좀 삶을 사는 게 먼 뒷날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이렇게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창조와 모험, 도전, 열정 이런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뭐 그런 정신을 느껴서 꼭 그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한 그 욕구.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 성취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들은 뭐 집안도 가난했고 공부를 해서 내 스스로 성공하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열심히 하게 됐고, 특히 제가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직접 네.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이 쌀을 이렇게 자루에 짊어지고 오셨는데 짊어지고 오다 그거 쌀자루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또 썰어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보고 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전에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죠. 네, 그 아버님의 뒷모습이 원동력이 되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경남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창원에서 시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셨는데 참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어떤 면이 제일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셨는지요? 창원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네. 동남단 끝쪽에 있습니다. 네. 인천은 우리 물론 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북쪽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 끝에 있거든요. 대각선이죠, 대각선. 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창원은 겨울에도 이렇게 내일을 안 입어도 견딜만 합니다. 외투 같은 게 필요 없죠. 따뜻한 곳이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영종도에 와가지고 제가 많이 느낀 게 네.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완전히 이건 네. 거기다가 이 서울보다도 온도가 더 낮습니다. 맞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종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이 서민대다가 이렇게 크게 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영종도 추위를 바람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차례 도전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한 두세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과감하게 사퇴를 하고 대학을 들어간 거,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제가 행정고시에 이렇게 도전해서 합격을 한 거, 세 번째 도전은 편안한 직업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 여생을 갈 수 있는데 제가 40대 후반에 사퇴를 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에 도전한 거, 그리고 이번에 인천관공서의 사장에 도전한 거, 이게 아마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선거에 떨어졌을 때 제가 처음에 직업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선 자치단체장에 창원시장에 도전했었는데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때 떨어질 때 공무원 사퇴한 거, 또 선거에 떨어진 게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 자신은 괜찮은데 가족들이 실망하는 모습, 주위 사람들 실망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낙담을 했던, 그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죠, 그때가. 점수를 크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선거 때문에 고생도 많이 시켰고, 또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경상도 남자로서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못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낙제점을 겨우 면할 정도 아닌가. 그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죠. 앞으로 있는 동안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이나 이렇게 현직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 도전은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는 공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도전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여생 동안 하는 거, 이게 아마 저 인생의 마지막 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공항 쪽 일이 아닌 시장, 창원 예. 시장님으로 예. 계셨잖아요. 이 시장직과 이 공기업의 사장직은 크고 작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도드라지게 다른가요? 뭐 크게 보면은 예를 들면 큰 조직을 이렇게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민원을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 또 뭐 지역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지역을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야말로 이렇게 넓은 업무에 이렇게 종사한다고 하면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좁지만은 깊이 있는 업무, 글로벌한 업무, 이런 면에서 이제 민선자치단체 장관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겠지만 심적 부담은 어떤 것이 더 크세요, 개인적으로? 양쪽 다 크죠.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암만 해도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또 국가의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조직, 사조직을 막론하고 제일 최고로 이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책임과 무게감이 저에게 좀 많이 있죠. 네, 그 인천공항 사장직 임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3년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재임이 되시면 계속 하시겠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 이 한국의 얼굴이자 첫 번째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의 사장님으로서 임기 기간 내에 이거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그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네. 앞으로 우리 인천공항은 아마 동북아 항공시장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의 여객 증가율이 지금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해에 중국의 그 국내외 여행객이 4억 명이었습니다. 2030년에 가면은 15억 명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의 항공에 대한 인프라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중국 국내나 마찬가지의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항공시장의 급성장에 인천공항이 변수로서 그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동북아 항공시장의 변화에 인천공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천공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가야 되고,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있는 동안에, 임기 동안에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출두도를 하나 낳는다는 기분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천공항 사장님으로서 향후 이 인천공항 10년 뒤의 모습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저는 우리 공항 가족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왔고, 노하우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공항 가족이 협업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고 하면은 뭐 10년, 20년 후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마 1등 공항이 인천공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큰 성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